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이 연휴 지나고 나서 약보합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연휴가 지나고 나면은 좀 기대감이 좀 어우러져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지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그 제가 볼 때는 이 약심 위원장이 누군지 아직 그 명단 공개가 안 됐죠. 약심위원들은 공개가 됐지만 약심위원장은 공개가 안 되고 사실 외관상으로는 어, 일단 연휴 끝나고 첫날 재료가 이렇다 한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올라다가 이제 슬쩍 둔화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급락한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 디스선 기사에 대한 반론, 네, 이걸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우리가 이 네이처셀의 지금 현재 상황을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이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미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차트가 한다. 이렇게만 100%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차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을 하지만 임상적 유의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려 결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 1차 때의 평가를 번복시키면서 말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2023년도에 외신이 한번 크게 그 실렸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 반려 결정이 잘못됐다는 외신이 하나 실린 것이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보여지는데. 요 부분이 결국 이제 임상적 유의성을 긍정적으로 봤던 외신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6개월치였고 지금은 이제 3년치였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좋은 임상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니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외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한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네이처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네이처셀이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아침에 올랐다가 둔화돼 가지고 오른쪽이 이제 분 차트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나 쭉 밑으로 미끄러지거나 그런 패턴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그 주가의 며칠간 평균을 나타내는 그 이동평균선 이런 궤적을 보면 되게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5일, 20일, 60일 선 정도 이평을 가지고 볼 때 이런 이평이 그 붙으면 되게 시세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어요. 그죠? 과거에 금년도만 하더라도 결국 그런 패턴이 나타났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산하는 시점 말고요. 이런 시점 말고 이렇게 좀 모이면 항상 시세 분출이 나는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좀 그랬죠. 여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죠?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수렴이 되고 있죠. 이 얘기는 확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출발할 수 있는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되게 이렇게 그 지루할 때가 되게 수렴하는 때입니다. 그때를 참 견디지 못하죠. 일반 투자자들이 되게 지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쳐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쳐서 하지만 그 지친 그 끄트머리에서 항상 강력한 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현재 차트의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분출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5일, 20일, 60일뿐 아니라 조금 그 정돈이 되면 120일선까지. 그죠? 그렇게 될 경우는 5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선까지 완전한 정배열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힘 받으면 아주 그 연속성을 갖고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돋보인다. 이걸 좀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전에 반려된 사회가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하나 임상적 유의성이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죠? 네이처셀 측이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목표를 가지고 식약처에서 판단을 자의적으로 했던 거죠. 자기네 판단 기준도 없으면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반려가 나타났었는데 이때 여러분 외신 나타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2023년 6월 30일에 그 외신이 한번 나왔던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해서 반려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배치된다. 이렇게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논문이 발표가 됐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들이 많았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조목조목 이제 논문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대로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댓글도 한 118개나 달리고, 그죠? 네,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이때 이미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건의 객관적인 어떤 기사가 나왔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서울대 이장익 교수가 일본에서 통계적 유의성 만족하고 임상적 유의성도 만족한다. 이 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식약처 담당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1차 때 인정했다가 2차 때 반려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식약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의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보더라도 임상적 유의성은 이번에는 6개월치가 아닌 3년치이기 때문에 더더욱 임상적 유의성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처셀에 대해서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과거에 이런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뉴데일리인가요? 디스성 기사, 그 말도 안 되는 기사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죠? 네, 드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기사를 그냥 중계만 하지 같지도 않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비평을 해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조인트 스템이 이번 그 골관절염, 무릎 골관절염 이 건의 이제 승인을 얻게 되면은 이것이 인체 구조상 그 관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다 확장 적응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건과 관련한 큰 모멘텀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네이처셀 주주들은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기대를 하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단타 칠 사람들 다 나갔어요. 그렇죠? 수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단타 칠 사람 다 나가고 강성주주, 중장기 투자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밀리질 않아요. 절대 밀리질 않습니다. 단타 매물이 있어야 밀리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싶고 여하튼 위원장 발표가 좀 빨리 좀 제대로 된 분으로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람은 이제 서울대 이장익 교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요거 좀 보고요. 입법 예고가 곧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만원대 좀 근처입니다. 만원대 위로 안착해서 5자리를 꼭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건들을 우리가 당장은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료입니다. RMAT 거는 11월 달에 재료니까
아마 10월부터 이 기대감이 작용이 될 거예요. 그죠?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여서 결국 터트리는 그런 네이처셀의 속성, 이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이 그 폭발하기 전에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뭐 다른 긴급한 재료 나오고 하면 제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뀐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가끔 응원을 좀 주시는데 문자를 많이 응원 문자 주세요. 상당히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네,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를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